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공간지각 능력이란 사물의 이동이나 위치 관계를 인식하고 그 특성을 잘 찾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보통 방향 감각이 좋아 낯선 곳에서도 길을 잘 찾거나 거리 감각이 좋아 날아오는 물체를 잘 피하는 사람들을 보고 공간지각 능력이 우수하다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길을 잘 찾거나 물체를 잘 피하는 기능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죠. 실제 웩슬러 지능검사의 하위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 영재 학생들의 공간지각 능력이 높다는 연구들도 많죠. 하지만 이러한 공간지능 능력을 기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학습이나 연습에 의해 신장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에 비해 타고난 정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아이의 공간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일상 속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이의 공간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 속 활동. 첫 번째는 마트 장보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실 텐데요. 물론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 때문에 아예 마트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보통 아이를 카트에 태워 장을 보거나 부모님의 뒤를 의미 없이 따라다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장을 보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기 전 어떠한 물건을 살지 목록을 정한 후 부모와 아이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지요. 아이가 해당 품목을 찾아다니고 부모님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차츰 마트라는 공간의 구조에 익숙해지면 번거로움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아이가 모든 품목의 위치를 익힐 수는 없으니 초반에는 아이가 직접 사야 할 품목의 개수를 두세 가지 정도로 한정하고 점차 그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물건의 위치를 바로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고 해서 핀잔을 주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좋겠죠? 아이의 공간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 속 활동. 두 번째는 놀이공원 기구 찾기입니다. 놀이공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아이 손을 붙잡고 붐비는 기구들을 향해 질주하곤 하지요. 이제부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질주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도록 해보세요. 우선 놀이공원 입구에서 해당 공원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에게 지도를 주고 가고 싶은 기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아이의 뒤를 따르기만 해야겠지요. 앞에서의 마트 장보기처럼 처음에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처럼 기구를 찾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아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원하는 놀이기구를 다 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짜증도 많이 부리고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부모님의 뒤를 따르겠노라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놀이동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직접 놀이기구를 찾을 때에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급적 원하는 놀이기구를 모두 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꼭 놀이공원이 필요도 없습니다. 지도를 보고 해당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주요 활동이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회와 같은 곳으로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공간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 속 활동. 세 번째는 책장 정리하기입니다. 독서가 중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책을 구입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지요. 내 생각만큼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책을 읽지 않는다면 책장 정리라도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책을 사면 이것을 어떻게 아이가 읽게 만들지만 고민하지 이 책들을 어떻게 책장에 꽂을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가 정해지면 대부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곤 하죠. 이렇게 고정적인 책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아이방에 마구잡이로 꽂혀 있는 책들을 모두 책장 밖으로 꺼냅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기준을 정해 책을 다시 책장에 꽂는 것이지요. 흔히들 같은 종류라는 기준으로만 책을 분류하여 꽂는데 이러한 기준을 과감하게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색깔 순이거나 제목 순이거나 아니면 크기 순으로 다시 정렬하여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바꾸어가면서 주기적으로 다시 꽂아주는 것이죠. 이 또한 매우 번거로운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해 책을 다시 꽂는 과정에서 공간지각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을 뿐더러 책장에 꽂혀만 있었던 많은 책들이 빛을 보게 되면서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책이 너무 많으면 주기적인 정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발장이나 서랍처럼 정리해야 될 것들이 책보다 적은 공간부터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이의 공간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 속 3가지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마트 장보기. 둘째, 놀이공원 기구 찾기. 셋째, 책장 정리하기.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공간지각 능력을 길러준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립심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활동들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부모님의 수고로움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이러한 불편함과 번거로움 속에서 아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